안녕하세요. 오늘은 B2N을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B2N을 보는 시선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AI, 데이터, 디지털 자산 결제까지 붙었다.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회사는 숫자가 아직 안 받쳐주는데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시선을 둘 다 놓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B2N은 지금 스토리는 강해지고 있는데 실적은 아직 약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은 잘만 보면 큰 파동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대가 꺾이면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B2N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B2N은 기본적으로 AI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핵심 방향은 단순한 데이터 구축 용역을 넘어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그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쪽입니다. 최근 회사가 내세우는 축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인 SDQ. 다른 하나는 전사 데이터 자산을 검색하고 이해하고 신청 활용하게 해주는 데이터 포털 SPORTAL입니다.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면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즉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표준은 뭔지 품질은 어떤지 규정은 맞는지 이런 식의 관리 체계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관리만으로는 돈이 안 됩니다. 결국 현업이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바로 쓰고 승인받고 실제 업무에 연결시켜야 가치가 생깁니다. B2N이 최근 전자신문을 통해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SPORTAL은 전사에 흩어진 데이터 자산을 연결하고 기술 업무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표준, 품질, 리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해서 사용자가 데이터 의미와 신뢰도를 한눈에 파악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데이터를 잘 정리해뒀다가 아니라 실제로 쓰게 만든다는 쪽으로 메시지가 이동한 겁니다. 이건 시장에서 단순 구축업체보다 한 단계 높은 스토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 9일 기사에서 B2N은 자사 SDQ가 2026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실태평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자체 공공기관의 실무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화입니다. 진단 규칙 자동 생성 경량 구조, 별도 고성능 인프라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과 인력이 항상 넉넉한 게 아니라서 무겁고 비싼 솔루션보다 작고 빨리 돌릴 수 있는 실무형 솔루션이 더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SDQ 이야기는 그냥 기술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공공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과 연결될 수 있는 재료로 읽히는 겁니다. 그런데 B2N이 4월 들어 시장에서 더 강하게 주목받은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B2N은 2월에 바이낸스 페이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고 4월 3일에는 APM 멤버스와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꽤 선명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내 상권, 특히 동대문 패션 상권을 거점으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를 실증하고 그 결제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가맹점 마케팅 인사이트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즉 단순 결제 테마가 아니라 결제 데이터 분석 상권 실증을 묶은 모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시장이 상상하는 건 분명합니다. B2N이 원래 하던 데이터 분석 역량을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관광 상권 결제라는 뜨거운 스토리에 붙이고 있구나. 바로 이겁니다. 특히 바이낸스 페이 관련 기사에서는 B2N이 국내 대형 가맹점 및 전략 파트너 발굴을 담당하고 빅데이터 AI 전문 기술을 활용해 가맹점 확장 전략과 마케팅 기획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활용한 결제 및 데이터 연계 모델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장 매출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정책 환경이 열리면 바로 이야기 붙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 결제 관련 뉴스는 아직 사업 초기의 협력 실증 단계 성격이 강합니다. 즉 이미 대규모 매출이 터졌다가 아니라 실증 환경 확보와 모델 구축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APM 멤버스 협약 기사도 실증 환경 확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화 기반 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 실적이 아니라 미래 서사로 봐야 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이 서사에 크게 반응할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실제 가맹점 확대나 매출 인식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B2N 실제 숫자는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도 숫자는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B2N은 2026년 3월 공시에서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146억 원, 영업손실은 약 67억 원, 당기 순손실은 약 122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크게 줄었고 적자는 더 커졌습니다. 회사 재무정보 페이지에서도 2025년 매출 1만 4,625백만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6,746백만 원으로 제시돼 있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B2N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미 나온 회사가 아니라 실적 훼손 상태에서 기대감이 먼저 붙은 회사입니다. 이건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AI, 데이터,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동대문 상권, 공공기관 솔루션. 재료만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최근 확정 숫자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가가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 구조 변화와 기대감, 수급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자금 조달과 지배구조 변화입니다. B2N은 3월 20일 공시로 150억 원 규모 전환사채 시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전환가액은 1,051원, 전환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는 1,427만여 주, 기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약 19.33%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자금 목적이었고 시장에서는 이 자금 조달이 회사 정상화와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탄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규모의 시비는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잠재적 희석 부담으로도 읽힙니다. 특히 리픽싱 가능성까지 거론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오버행 우려를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4월 17일 공시와 보도에 따르면 B2N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량 수도 계약 완료에 따라 최대 주주가 기존 엑스트윈스 1호 조합 외 사인에서 스트레지 1호 조합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후 스트레지 1호 조합의 보유 주식수는 1712만 4,356주, 지분율은 23.05%로 제시됐습니다.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 참여이고 인수자금은 자기자금 3억 2,200만 원과 차입금 104억여 원으로 조달했다고 공시됐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시장에서는 적자 기업이든 성장 기업이든 새 주인이 들어와 판을 다시 짤 것인가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은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라 향후 사업 방향 자금 조달 인수합병 신규 사업 추진 가능성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특히 B2N처럼 이미 본업 데이터 사업에 더해 디지털 자산 결제 같은 새 스토리를 덧붙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 주주 변경이 회사 체질 개선 서사와 붙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의 강한 반응을 설명할 때 단순히 AI 테마나 스테이블 코인만 볼 게 아니라 경영권 변화와 자금 조달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새 최대 주주가 들어오고 유상증자와 시비를 통해 실탄을 확보하며 사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한 자금 구조와 주식수 증가 가능성을 동반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즉 새 판이 짜이는 기대감과 기존 주주 희석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위로 갈 때는 정말 세게 가지만 한번 꺾이면 희석과 실적 우려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B2N은 3월과 4월 사이 한국거래소 시장경보 공시에서 투자주의 투자경고 관련 구간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3월 31일에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4월 17일에는 다시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확인됩니다. 이 말은 최근 B2N의 주가 흐름이 정상적인 박스권 종목이 아니라 거래소가 경계 신호를 낼 정도의 급등가열 흐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대장처럼 움직일 때는 강하겠지만 같은 이유로 눌릴 때도 거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2N을 지금 좋게 보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냥 이름만 AI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 품질 관리 SDQ, 데이터 포털 SPORTAL 같은 솔루션이 있다. 둘째,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흐름과 맞물려 공공기관지 자체 수요를 노릴 수 있다. 셋째, 바이낸스 페이와 APM 멤버스 협력을 통해 디지털 자산 결제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넷째, 최대 주주 변경과 자금 조달이 끝나면 회사 체질 개선과 사업 확장 기대가 붙을 수 있다.
반대로 조심스럽게 보는 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2025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매출은 줄고 적자는 커졌습니다. 둘째, 최근 붙는 뉴스 다수가 계약 체결이나 협력, 실증, 지원, 확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곧바로 큰 숫자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150억 원 시비와 최대 주주 변경 과정은 사업 재편의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희석과 오버행 우려도 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소의 투자주의 투자 경고 관련 이력이 보여주듯 단기 과열 성격도 강합니다. 그럼 결국 B2N은 어떤 종목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B2N은 지금 실적주라기보다 구조변화 기대주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확정된 숫자보다 앞으로 바뀔 그림에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뉴스가 계속 붙을 때는 시장이 미래를 미리 사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래서 실제 매출은, 그래서 수익하는, 그래서 희석은 얼마나?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B2N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업 데이터 사업이 진짜 돈이 되는가입니다. SDQ, SPORTAL 같은 솔루션이 단순 홍보성 기사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 수주와 반복 매출 구조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시장은 한번 들어가면 레퍼런스가 강해질 수 있어서 추후 수주 공시나 레퍼런스 확대가 나오면 시장의 시선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자산 결제 사업이 이야기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느냐입니다. 바이낸스 페이와 APM 멤버스 이야기는 재료로서는 강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가맹점이 늘었는가,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가, 관련 매출이 숫자로 잡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테마와 실증의 초입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크지만 동시에 검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지분 구조와 자금 조달 후속 이슈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불확실성이 끝난 건 아닙니다. CB 전환, 추가 자금 필요성, 향후 사업 재편 방식, 신규 투자자의 실제 실행력까지 계속 봐야 합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도 실적이 못 따라오면 실망이 나오고 반대로 후속 액션이 빠르게 나오면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관점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2N의 강세 논리는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거버넌스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디지털 자산 결제 최대 주주 변경. 시장 좋아하는 키워드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급이 몰리면 이 종목은 다음 스토리가 또 뭐가 붙을까 하면서 연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실적주가 아니라 큰 기대주 구간에서는 차트보다 뉴스 헤드라인이 먼저 주가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세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적이 약하고 희석 가능성이 있고 최근 주가가 과열 경보 구간에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좋다 혹은 끝났다로 볼 게 아니라 이야기와 숫자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앞서가고 있고 숫자는 아직 뒤따라오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느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B2N은 지금 적자 상태의 데이터 전문 기업이면서 동시에 AI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기업이고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수혜 기대주이면서 디지털 자산 결제 실증 스토리 보유주이고 최대 주주 변경과 자금 조달을 거친 구조 변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B2N은 정말 바뀌고 있는가 아니면 바뀔 것처럼만 보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나올 후속 수주 실제 사업화 숫자 개선 그리고 추가 공시들이 말해줄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 기대감이 이미 앞서간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즉 재료는 강하지만 검증은 아직 진행 중인 종목. 저는 B2N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B2N은 공시하나 수주하나 신규 사업 구체화 한 줄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